여기서도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배수구가 없어요. 레이첼은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웃인 피터와 빅터가 2개의 케이크를 가져다 준 거죠. 하지만 2개 중 하나만 먹을 수 있는 케이크였어요. 어느 것일까요? 빅터의 케이크는 아몬드 조각으로, 피터의 케이크는 인간의 손톱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다음날 조이는 레이첼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레이첼은 조이에게 셀카를 보내면 집에서 혼자 대사를 외우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조이는 레이첼에게 거짓말쟁이 라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레이첼이 혼자라면 저 남자는 누구죠? 조이는 레이첼을 파티에 데리고 가서 그녀의 영화 프로젝트 중 하나에 자금을 대던 별난 억만장자 닉에게 레이첼을 소개했습니다. 이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눴고 닉은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시 후 레이첼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 3명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닉을 꼭 닮았어요. 진짜 닉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남자는 손에 문신이 있네요. 닉은 문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정장은 가짜예요. 브랜드 이름을 잘못 썼거든요. 닉은 레이첼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레이첼은 노래를 불렀고 닉은 그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레이첼에게 금이 가득 찬 여행 가방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냥 선물을 주는 건 아니었죠. 똑똑한 사람들만 그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금을 받기 위해 레이첼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닉은 레이첼에게 희귀한 동전 4개를 보여주었어요. 닉은 이 동전 중 3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동전이 진짜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를 BCE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동전은 미래의 것이네요. 날짜를 보세요. 1365년에는 차가 없었어요. 진짜 동전은 이거예요. 레이첼은 이 소중한 여행 가방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앱으로 택시를 불렀어요. 주차장에는 동일한 차 3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명의 운전자는 각각 레이첼이 부른 기사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어요. 레이첼은 어떤 운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요. 첫 번째 택시를 보세요. 뒷좌석에 으스스한 남자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는 바퀴가 없습니다. 조이는 자신의 별장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들 해리가 자신의 방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조이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라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 조이는 힌트를 찾기 위해 아들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조이의 파티에는 릴리, 제니퍼, 다이애나까지 3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조이는 즉시 아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맞췄습니다. 누구일까요? 해리와 제니퍼는 사귀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를 보세요. 포크에 립스틱 얼룩이 있네요. 제니퍼는 빨간 립스틱을 발랐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레이첼은 공원으로 달리기를 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1분 후 다른 여자를 봤는데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레이첼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이 두 여성들에게는 5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요. 레이첼은 계속 달리다가 강에서 이 두 남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이 사람들이 낚시 중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둘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는 5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레이첼은 신발끈을 묶으려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낭을 메고 있는 이 두 여자가 보였어요. 두 여자 사이에 5가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중 아무도 그의 친구가 아니었죠. 집이 틀렸네요. 떠나기 전에 마크는 그 무리 중 3명이 안드로이드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들을 찾을 수 있나요? 저 남자는 가솔린 용기에서 음료를 붓고 있네요. 누전 때문에 할머니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저 소녀는 목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어요. 난파가 된 후 잭은 무인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는 폐허가 된 배에서 갖고 온 작은 돛을 뗏목에 장착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아 잭은 해안에서 멀리 항해할 수 없었죠. 며칠 후 그는 배를 발견했어요. 섬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가득 찬 돛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물리 법칙에 따르면 배는 섬 반대 방향으로 항해해야 해요. 게다가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어떻게 배가 해안에 가까워지는 게 가능하죠? 배에는 모터가 달렸어요. 어떤 원숭이들이 신발을 훔쳐서 리차드는 맨발로 숲을 걷고 있어요. 그는 춥고 배고파요. 다행히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창문으로 빛이 나요. 3개의 길이 그 집으로 통해요. 첫 번째 길은 붉게 달아오른 석탄으로 덮여 있어요. 두 번째에는 녹슨 못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에는 깨진 유리가 어지러져 있어요. 리차드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날씨가 추워요. 리차드는 석탄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옆에서 몸을 녹일 수 있죠. 도비는 몇 시간째 사막을 헤매고 있어요. 햇볕이 그의 목을 태우고 있어요. 주변엔 뜨거운 모래밖에 없고 갖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도비는 힘이 점점 빠져서 결국엔 쓰러져요. 그 순간 2개의 작은 연못을 보게 돼요. 도비에겐 그 한 곳에 갈 수 있는 힘밖에 없어요. 이 연못 중 어느 게 신기루이고 어느 게 진짜죠? 왼쪽 연못이 진짜예요. 저 위에 구름 보이죠? 그곳에 비가 왔었고 빗물이 연못을 만들었죠. 마을에서 꽤 떨어진 숲 끝에는 오래된 집이 있어요. 그곳의 주인이 아침에 자신의 TV가 고장난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화면을 부셨어요. 주인은 그날 밤 집에 있던 모두를 불렀어요. 요리사, 청소부, 변호사였죠. 누가 내 TV를 부셨지? 남자가 물었어요. 전 요리하고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요리사가 말했어요. 전 지하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대답했어요. 전 위층에 있었어요. 밤새 서류 연구하고 있었죠.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이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구죠? 변호사요. 위층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1층짜리 집이에요. 밤새도록 옥상에서 서류 공부했을 리가 없잖아요. 톰이 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방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는 가장 먼 방으로 가서 바닥을 보고 열쇠가 샹들리에 걸려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톰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비치는 바닥이거든요. 나이가 든 철학 선생님이 시험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과제가 있어요. 제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진짜이고 제가 자는 게 아니란 걸 증명하세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쓴 사람이 최고 점수를 받을 거예요. 학생들은 몇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한 소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단어 몇 개로 구성된 에세이를 썼어요. 종이에 뭐라 썼을까요? 자고 있다면 이걸 읽을 수 없어요. 그나저나 잘 때 여러분도 이 팁을 쓸 수 있어요. 꿈에서 뭔가를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폰을 보고 뭔가를 읽으려고 해보세요. 마을에 오래된 유령의 집이 있었어요. 지역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걸 두려워했죠. 하지만 어느 날 3명의 소녀와 2명의 소년이 그곳을 확인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뭐든 기록하기로 했죠. 무서운 건물에 접근했지만 롭이라는 한 남자가 들어가길 거부했어요. 그는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나머지 일행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롭은 긴장했어요. 몇 분 동안 그들을 기다린 후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누군가를 부를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이때 소녀 4명과 소녀 1명이 모두 돌아왔어요. 롭은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는 도망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3명의 소녀와 1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5명이 나왔어요. 소녀 하나는 귀신이에요. 롭은 그녀를 보고 도망친 거죠. 마이클은 손을 등 뒤로 잡고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모퉁이를 돌며 나타나요. 그 순간 마이클은 큰 웅덩이 근처를 걷고 있어요. 운전자가 가속을 해요. 마이클에게 물을 다 튀게 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웅덩이 주변을 운전해 가요. 왜 마이클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마이클은 등 뒤로 벽돌을 쥐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마이클이 차를 향해 벽돌을 던질까봐 두려워 웅덩이를 피해갔던 거예요. 알렉산드라는 오래된 성 주변을 걷고 있어요. 벽에는 왕과 왕비의 주상화가 많이 걸려 있어요. 복도에는 촛불이 켜져 있어요. 알렉산드라는 여러 사람이 춤추고 있는 1층으로 내려가요. 그녀는 왠지 이전 세기로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전부 가짜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홀 구석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또 저기 춤추는 소녀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있네요. 보이죠? 아침이에요. 밥은 집을 나와 해변으로 가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살짝 보여요. 바다는 고요하고 바람은 없어요. 밥은 모래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해요.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명상하기 위해 밥에게 다가와 옆에 앉아요. 밥이 눈을 뜨고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게 뭐죠? 자동으로 켜지면서 그녀가 문으로 가는 길을 밝혀줘요. 빅토리아는 열쇠를 넣고 안으로 들어가요. 몇 시간 후 초인종이 울려요. 그녀는 문구멍을 통해 모자를 쓴 남자의 실루엣을 보게 되죠. 빅토리아는 문 여는 게 무서워요. 낯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아니어서예요. 그녀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으니 밖에 물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막의 가장자리에 거대한 비행기 경납고가 있어요. 조종사 타일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천장 들보 근처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해요. 타일러는 고양이를 구하기로 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나 다른 건 없어요. 타일러가 보이는 건 바닥에 있는 큰 물웅덩이 뿐이에요. 고양이는 어떻게 그곳에 갔죠? 그곳엔 각 얼음으로 된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고양이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장에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음이 녹아서 웅덩이를 남겼어요. 마가렛, 레이첼 그리고 다이애나는 주말 계획을 공유하며 거리를 걷고 있어요. 그 소녀들은 돈이 많아 보여요. 하지만 그들 중 오직 한 명만이 많은 돈을 갖고 있죠. 누굴까요? 마가렛이요. 그녀의 가방에서 페라리 열쇠를 볼 수 있어요. 집을 나서던 중 샌디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려다 실수로 부러뜨렸어요. 이제 새 걸 사야 해요. 샌디는 택시를 부르고 패션 부티크들이 있는 거리에 도착해요.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안경이라고 첫 번째 건물 간판이 주장하고 있네요. 세계 최고의 안경이라고 두 번째 부티크에 쓰여있네요. 세 번째 가게에 있는 글귀가 제일 멋져요. 샌디는 그곳으로 향하죠. 세 번째 가게엔 뭐라 적혀 있었을까요? 이 거리에서 가장 좋은 안경. 조니가 청소를 보고 있어요. 전기세 5만원, 물세 39,000원, 가방 7만원, 세폰 44만 8천원, 레스토랑 저녁 식사비 5만 2천원, 컴퓨터 58만 9천원, 비싼 호텔 객실비 63만 7천원. 그는 회사에서 97만 8천원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새 냉장고도 사야 하는데 가격이 79만 8천원이에요. 조는 곧 나서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알고 싶어해요.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죠? 폰에 있는 계산기 앱을 써야 해요. 가장 간단한 답이 종종 정답이죠. 앤더슨 형사가 순종 강아지들이 사라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에겐 3명의 용의자 명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갔어요. 첫 번째 용의자는 어린 소녀예요. 그녀는 전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강아지 알레르기도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용의자는 나이든 노인이에요.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유명한 비디오 블로거예요. 그녀는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 여자요. 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데 부엌에 그릇과 게사류가 있네요. 피터는 큰 보험회사에서 최고 경영자로 일해요. 오늘 그의 상사가 그에게 직원 3명을 해고하라고 했어요.
피터는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을 자르고 싶지 않아서 테스트를 생각해냈죠. 그는 해고 후보 3인방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왜 자신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지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직원은 회사가 1억 원을 버는데 자신이 도왔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남자는 자기가 10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해 회사 이익을 2억 원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했죠. 불법적인 계획을 이용해 세 번째 직원은 지난 분기에 3억 원을 벌었어요. 피터는 누굴 해고하고 또 누굴 남게 해야 할까요? 세 명 해고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이 테스트는 무의미했어요. 마침내 기차가 역을 떠납니다. 차장이 표를 검사하기 시작해요. 두 명의 승객인 미키와 아니아는 그에게 같은 좌석에 표 2장을 건네줍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좌석에는 한 승객만이 티켓을 살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표는 미키 존스의 것으로 좌석은 7B예요. 두 번째 티켓엔 아니아 로이라고 쓰여 있어요. 좌석은 7B예요. 누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하나요? 비행기표 미키 존스의 서류엔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긴 기차예요. 이 자리는 아니아 거예요. 조는 매일 체육관에 가요. 무거운 역기를 들고 가장 큰 바벨로 운동하죠.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어느 날 한 마른 남자가 체육관에 왔어요. 그는 평생 운동을 해본 적이 없죠. 그는 제일 무거운 아령에 다가가 쉽게 들어올려요. 조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런 역기를 들기 위해 10년을 운동했어요. 신입은 어떻게 해낸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데. 새로운 사람은 사실 로봇이에요. 저기 벽 콘센트에 연결선이 있어요. 보이죠? 그리고 복도 끝에는 한 남자가 도구를 들고 있어요. 해고한 거예요. 말 다 했죠. 제니퍼는 극비 조직단체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책을 읽고 고대 언어와 천문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나라의 전설과 민속에 대해 연구하면서 준비했어요. 시험을 끝내기 위해선 사람들 사이에서 괴물을 찾아야 해요. 제니퍼는 빈 방에 앉아 있어요. 강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문을 열고 5명에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들이 제니퍼 앞에 서서 그녀를 노려봐요. 여기서 사람이 아닌 건 누구죠? 이 남자 좀 보세요. 2개의 똑같은 왼손을 갖고 있어요. 이 소녀는 바닥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강사는 손바닥에 감긴 눈이 있어요. 보이세요? 케빈이 할로윈 파티에 왔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좀비 옷을 입고 있어요. 케빈은 이 중 일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진짜 좀비라서 그런가 봐요. 좀비를 찾았나요? 여기 진짜 좀비 2이 있어요. 손에 유리잔을 든 소녀요. 음료수에 눈알이 떠 있어요. 보이세요? 저기 있는 저 남자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요. 화면에 맥박이 나오는데 0이네요. 한 향수 회사가 새 직원을 고용해요. 우선 그들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해요. 지원자들이 이 과제를 끝내면 감독관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취업을 하려면 회사에 충성을 맹세해야 해요. 10명이 동시에 기업 선서에 문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명은 부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손가락을 꼬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을 거라서 감독관은 이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영향력 있는 미디어 거물 2명이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회사 합병을 논의하고 있었죠. 거래 비용은 수조 원이에요. 거래 조건은 1급 비밀이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고 의심해서 속삭이고 있죠. 그리고 맞았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두 사업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이들을 찾아보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소녀는 거꾸로 뒤집힌 신문을 읽고 있어요. 억만장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들으려는 게 분명해요. 저기 있는 남자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헤드폰 선이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다른 여자가 칵테일을 들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우산 대신 잔에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대화를 녹음 중이네요. 내 직원들 어디 갔지? 상사가 소리쳐요. 그는 회사에 세 사람이 오지 않아 화가 났어요. 그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들 각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셋 다 아프다고 하네요. 상사는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회사에 와야 했죠. 메리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아파 보여요. 로리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다리에 깁스를 했네요. 얼마 후 마이클이 나타나요. 그는 손을 다쳐서 타이핑을 못해요. 상사는 그중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걸 확신해요. 누구죠? 마이클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그의 폰이 왼쪽 주머니에 있네요. 부러진 팔로 거기에 넣은 게 틀림없으니 마이클이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네요. 제리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었죠. 무슨 소리가 들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가보니 커다란 빈터가 보여요. 거기 집 세 채가 있어요. 제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하죠? 왼쪽에 있는 집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문에 자물쇠 있죠? 보이죠? 오른쪽 집은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향해 있는 발자국 좀 보세요. 늑대 발바닥 자국이에요. 제리는 가운데 집을 선택해야 해요. 한 방랑자가 몇 시간째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낮은 언덕을 올라 세 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예요. 방랑자가 신기루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수 근처에 야자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나무가 비쳐요. 그 뜻은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진짜란 거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요. 그녀에게 다가가자마자 세 사람이 더 보여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어들이에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물고기 꼬리가 있는지 보기에 물속에 잠수하면 돼요. 리차드는 버려진 건물과 오래된 성을 좋아해요. 오늘 오래전에 뱀파이어의 소유였던 커다란 집을 확인할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리차드는 확실히 이걸 믿진 않아요. 그는 카메라를 챙겨 출발해요. 집 안은 어둡고 추워요. 복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리차드는 손전등을 비추고 뱀파이어 3명을 보게 돼요. 리차드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멈추고 돌아와요. 뱀파이어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속에 연료통이 있어요. 하워드는 그걸로 복엽기를 채워 그곳을 떠날 수 있어요. 숲 가장자리의 나무들 사이에 숨은 비밀 헬리콥터 경납고가 있어요. 다람쥐 한 마리가 대들보 사이에 있는 천장에 갇혔어요. 나무꾼인 조니는 안으로 들어와 불쌍한 동물을 발견하게 되어 구해주려고 하지만 그곳에 갈 방법을 몰라요. 계단도 없고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람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장에 통풍구가 하나 있어요. 조니는 지붕을 통해 다람쥐에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경납고는 나무들 사이에 있어요. 조니는 나무를 타고 지붕 위로 뛸 수 있어요. 그래피티 문화를 다룬 환상적인 영화 시사회가 한 지역 영화관에서 열렸어요. 몇몇 관람객들은 영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건물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해버렸어요. 경찰이 새 용의자를 잡았어요. 하지만 누가 유죄일까요? 파란머리 소녀를 보세요. 손가락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레오, 브래드, 그리고 크리스는 주말을 어떻게 보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돈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부자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군지 추측해보세요. 브래드예요. 멀리 초고층 빌딩에 걸려있는 새로운 액션 영화 광고 배너가 보이세요? 브래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린다가 도서관에서 나와요. 앞에 연석을 못 보고 넘어져서 구두에 힐이 부러졌어요. 그녀는 택시를 불러 도시 중심으로 갔어요. 패셔너블한 부티크가 많이 있는 거리가 있어요. 린다는 어느 가게에 가야 할지 몰라요. 도시에서 가장 좋은 신발, 첫 번째 건물 표지판에 쓰여 있어요. 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두 번째 부티크에 쓰여 있네요. 대륙 최고의 신발, 패션하우스의 간판에 불이 켜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옆 가게에 쓰여 있어요. 린다는 계속 걸어가요. 태양계에서 가장 좋은 신발, 은하계에서 가장 좋은 신발, 우주에서 가장 좋은 신발, 그리곤 길 끝에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선택해요. 거기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이 거리에서 가장 좋은 신발. 로이는 교실에 앉아서 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학 공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이는 그 말을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을 따라가질 못해요. 손은 점점 더 아프고 공책의 페이지가 부족해지고 선생님들의 말투는 빨라지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도 알려주시고 있네요. 아, 로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핸드폰에 음성 녹음기를 쓰면 돼요.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한 승무원이 객실로 걸어가다가 승객 2명이 다투는 걸 보게 돼요. 승무원이 무슨 일인지 물어봐요. 제이는 코트니가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요. 코트니는 이게 자기 자리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승무원에게 표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프로그램이 똑같은 좌석에 2개의 표를 팔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녀는 그들의 탑승권을 가지고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표를 보고 누가 맞는지 알아내보세요. 두 탑승권 모두에 좌석 14F라고 적혀 있어요. 제이의 이륙 시간은 오전 2시 57분이에요. 코트니는 오후 2시 57분이죠. 또 비행기가 이륙했을 땐 날씨가 좋았어요. 창문 밖에 해까지 비치고 있네요. 그러니 제이가 비행기를 잘못한 거예요. 알렉시스는 육상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일 경기장을 달려요. 그리고 대회가 오늘 시작해요. 알렉시스는 준비 운동을 하다가 다른 주자들 사이에 마른 남자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리가 약하고 가늘어 보였죠? 저 사람도 달리려나? 알렉시스는 궁금했어요. 모든 참가자가 출발 위치에 올라요. 3, 2, 1, 출발! 알렉시스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리고 있어요. 선두에 서 있는데 저 남자가 훨씬 더 빨리 달리면서 피곤한 기색도 없네요. 그가 이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알렉시스는 그 사람이 진짜 운동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심지어 인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가 땀을 안 흘려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요. 그리고 왼손이 2개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마이크는 추워서 빨리 걸으려고 해요. 염소 3마리도 그를 따라오고 있어요. 강에 도착했고 해안가에 뗏목이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 뗏목은 한 번에 염소 1마리와 인간 1명만 태울 수 있어요. 강 건너편에는 호랑이 1마리가 앉아 있어요. 염소 1마리를 데리고 건넜다가 염소를 호랑이와 같이 둘 순 없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조금 더 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엄청 더운 사막 한가운데에 집이 있습니다. 주변엔 물도 나무도 마을도 없어요. 건물 안에는 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죠. 고고학자, 석유 노동자, 그리고 측량사요. 주인이 뒤뜰에 가서 빈 통을 보게 돼요. 누가 물을 담으셨지?
더 이상 보급품이 없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친구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사막에 가서 물을 갖고 와야지 라고 그가 말했어요. 난 집 앞에서 발굴 중이었어. 통에 손대. 그리고 세 번째 해적의 검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한 유명 택배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소포를 가지고 마라톤을 3시간 안에 마쳐야 해요. 그들은 이 일을 쉽게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상사는 그들에게 올림픽 수영장만 한 거리를 수영하라고 했어요. 후보자들 중 한 명이 숨을 돌리기 위해 중간에 멈췄어요. 그는 경주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3명의 참가자가 남았어요. 이제 핵 물리학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단 2명의 후보자만이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정상에 오르고 있네요. 얼마 준다고 했더라?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시간당 2만 원이라던데? 두 번째 후보가 대답했어요.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상사를 만나요. 상사는 두 후보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전 둘 중 한 명만 고용할 겁니다. 누가 취직하게 될까요? 첫 번째 후보자요. 마라톤 전에 받은 소포를 아직도 들고 있어요. 두 영향력 있는 영화 제작자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박스 오피스에서 6천억 원을 벌어들인 아주 성공적인 영화의 속편을 위한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본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었기에 아주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죠. 제작자들 생각이 맞았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들을 찾아보세요. 옆 테이블에 잡지를 거꾸로 들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분명 그걸 읽고 있지 않네요. 제작자들의 말을 듣고 있나 봐요. 저기 있는 소녀는 기자예요. 배낭에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녀가 영상을 올리면 팬들이 제작자들의 입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저 남자는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긴 머리카락 속에 숨긴 마이크가 보일 거예요. 세 사람이 아이스크림 카트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점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받았어요. 그의 뒤에 있는 남자가 긴장하고 있어요. 손은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세 번째 남자는 쌍안경으로 뭔가를 보고 있어요. 이 중 누가 경찰관일까요? 첫 번째 남자를 보세요. 주머니에 경찰 무전기가 있어요. 내 돈은 어딨어? 식당 주인이 비명을 질러요. 폐점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산대에 돈이 없네요. 오늘은 3명의 직원이 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맹세코 돈에 손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식당에 손님이 없었다고 했어요. 사장은 그들을 믿지 않아요.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기 위해 직원들을 조사합니다. 린다는 선글라스를 쓰고 청바지와 멋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또 비싼 폰도 갖고 있어요. 마이클은 값비싼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어요. 세라는 일반 자켓과 긴 치마를 입고 있어요. 누가 돈을 훔친 것 같나요? 이들은 모두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문에 붙은 표지판을 보세요. 열려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닫혀 있음이라는 표지판을 읽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직원들이 뒤집는 걸 깜빡해서 아무 고객도 없었던 거예요. 마이클은 먼 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땀에 젖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요. 주변에는 차도 없고 폰도 작동이 안 됩니다. 마이클은 몇 걸음 더 가다가 길에 주저앉아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요. 큰 버스가 도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이클 옆에 섭니다. 문이 열리지만 마이클은 버스에 타지 않아요. 그는 차와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들도 마이클 앞에 섰어요. 모든 운전자들이 마이클을 태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버스는 괜찮아 보이지만 타이어 하나가 펑크 났어요. 그 여행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세요. 얼굴은 헬멧에 가려져 있지만 발 대신 발굽이 있네요. 마이클은 차를 고릅니다. 한 비디오 블로거가 몇 시간 동안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어요. 그에겐 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카메라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요. 그는 작은 언덕을 올라 3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하지만 그 모두가 진짜는 아니에요. 블로거가 환상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디오 카메라가 있잖아요. 호수를 찍어야 해요. 신기루는 찍힐 수 없을 거예요. 한 바이커가 시골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다가 비명 소리를 듣게 돼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숲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바이커는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운전해 나무들 사이에 있는 세 소녀를 보게 돼요. 그들 모두 뱀파이어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걸하고 있어요. 당신들 중 누가 뱀파이어죠? 그가 물었어요. 쟤예요! 라고 모든 소녀들이 소리 지르며 서로를 가리켰어요. 바이커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에는 사이드미러가 2개 있어요. 바이커는 핸들을 돌려 어떤 소녀가 비치는지 확인하면 돼요. 마티는 버려진 공장과 다양한 건물들을 방문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은 외딴 섬에 위치한 거대한 버려진 쇼핑몰을 보러 갈 거예요. 몇몇 전설에 따르면 미노타우루스가 건물 안에 산다고 해요. 이 생물은 황소 머리를 한 사람 같아 보여요. 물론 마티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는 손전등, 따뜻한 담요, 야간 투시 카메라를 챙겨요. 안은 어둡고 추워요. 마티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그는 손전등을 비추고 미노타우루스를 보게 되죠. 괴물은 화난 것 같아요. 마틴을 향해 뿔을 겨눕니다. 마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장에는 광대복장이 있었어요. 잭과 피터는 이웃들 중에서 용의자 3명을 찾아서 일주일 전에 뭘 했나요? 라는 질문 하나만 했어요. 다니엘 씨는 전 스페인에서 2주 동안 휴가를 보냈어요. 우린 어제 돌아왔어요. 제시카는 제 피부는 아주 민감성이에요. 얼굴을 망칠 광대 가면 따윈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헨리는 일주일 내내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제시카요. 잭과 피터는 광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둘은 유명한 교수와의 인터뷰를 찍기 위해 지역 병원에 도착했어요. 톰슨 박사예요. 하지만 먼저 그들은 4명의 사람들을 도와야 했어요. 카일은 전 청각 과민증이 있어요. 전 하루에 손을 100번 씻어요. 켈리는 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전 자전거도 못 타요. 라고 설명했죠. 프레드는 전 물이 정말 무서워요. 저는 수도꼭지도 못 쳐다봐요. 라고 불평했죠. 그리고 제니는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늘 기절했어요. 톰슨 박사는 이 사람들 중 한 명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프레드는 물을 무서워할 리가 없어요. 집에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이 있거든요. 제니는 작은 밴에서 사니까 폐소공포증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카일의 아파트는 먼지나 세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겐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켈리예요. 그녀는 바닥에서 자는데 이건 높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겐 정상적이에요. 다음 장소는 으스스한 동굴이에요. 잭과 피터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고대 유적지를 보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종됐어요. 이들은 동굴에서 나는 이상한 비명소리를 듣고 소리를 향해 달려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갑자기 터널 3개가 보였어요. 첫 번째 터널은 불로 가득했어요. 배고픈 뱀파이어가 2번째 터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터널은 독사과로 가득해요. 그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3번째 터널이 안전해요. 사과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동굴에서의 역대급 모험 후에 잭과 피터는 식료품을 사러 슈퍼마켓으로 갔어요. 아마 사과 때문에 배고파졌나 봐요. 이곳에 유령이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피터와 잭은 사람들이 이 버려진 마을에서 좀비를 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들러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마을은 텅 비어 보였어요. 둘은 아주 실망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배고픈 좀비 떼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그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병원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좀비가 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구조대가 탄 헬리콥터가 빠르게 도착했어요. 옥상에 착륙하려 하고 있어요. 잭과 피터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 가야 해요. 지름길을 찾는 걸 도와주세요. 여기 이 길이에요. 구조대원들이 이 둘을 구한 후 피터와 잭을 스카이다이빙 가는데 초대했어요. 그들은 동의했고 낙하산을 맸어요. 뛰어내리기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들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저기 있는 남자요. 낙하산 대신 일반 배낭을 메고 있어요. 이들은 유명한 신비의 호수의 해안에 들렀어요. 낚시를 하러 갔죠. 갑자기 한 인어가 물에서 튀어나와 잭을 호수로 끌고 갔어요. 피터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어요. 마침내 그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에서 해초에 쌓인 잭을 발견했어요. 3마리의 인어가 잭 주위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인어들이 피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우리 중 누가 진짜 인어가 아닌지 맞히면 친구를 풀어줄게요 라고 했죠.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이 아가씨요. 꼬리가 진짜가 아니네요. 얼마 후 피터의 이모 세라가 전화를 했어요. 그녀는 매우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트레일러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두고 온 걸 알게 됐죠. 피터는 반지를 찾았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 상자를 잠그지 않고 우편으로 보낸다면 반지를 도난당할 거예요. 피터와 세라는 둘 다 자물쇠를 갖고 있었지만 둘 다 상대방의 자물쇠를 열 열쇠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세라는 반지를 돌려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피터는 반지를 넣고 상자를 잠그고 세라에게 보냈어요. 세라가 상자를 받았을 때 그녀의 자물쇠에 넣어 돌려보냈어요. 피터가 상자를 받고 자신의 자물쇠를 뺐어요. 그리고 상자를 다시 세라에게 보냈죠. 세라는 자물쇠를 자신의 열쇠로 열고 반지를 받았어요. 이런 이 사람들 복잡한 삶을 살고 있네요. 안 그런가요?